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LS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네, 최근 LS 주가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약 50% 정도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LS의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과연 LS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최근 미국 금리 상승에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 위축 우려와 국내 증시 전반의 급락이 겹치게 되면서 LS 역시 상당한 조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내려온 지금이 오히려 L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정말 저평가인 상태인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LS를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글로벌 전력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 전력 시장은 단순히 경기 때문뿐만 아니라 이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를 비롯해서 주요 전력 설비 상당수가 이미 노후화된 상황인데요. 이제 쉽게 비유하면 낡은 컨센트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를 계속해서 꽂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전력망도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이제 확대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해상 풍력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만든 전기를 실제 수요처까지 보내줄 해저 케이블과 송전망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결국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은 새로운 전력망을 깔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 LS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시장에서 LS가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LS를 단순히 국내 전선 전력 관련 기업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렇다면 LS가 다른 전력 인프라 기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LS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전선 하나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조금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구리라는 이제 원재료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전선, 해저 케이블, 전력 기기까지 전력 산업의 밸류 체인을 상당 부분 이제 그룹 안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LS 전선을 보시면 초고압 케이블, HVDC, 해저 케이블 이렇게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특히 해상 풍력이 좀 확대될수록 바다에서 생산한 이제 전기를 육지까지 연결해주는 해저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 있습니다. LS 전선은 이미 주요 전력 에너지 기업들과 이제 사업 레퍼런스를 쌓아온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투자가 확대될수록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LS 일렉트릭도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변압기와 배전반을 비롯해서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실 수 있겠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서 단순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제어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LS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요. 바로 LS M&M입니다. LS M&M은 이제 구리를 재련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전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가 구리인데요. LS는 이 구리를 재련하는 단계부터 전선을 만들고 전력기기가 공급하는 밸류체인을 그룹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시장의 특정 영역에서 경쟁을 한다면 LS는 원재료부터 전선, 해저 케이블, 전력기기까지 전력 인프라 투자 사이클 전반에 걸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LS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프로젝트 하나의 수주 여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글로벌 전력망 투자가 장기화 확대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여러 자회사를 통해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 시장의 성장이 실제 LS의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먼저 LS 일렉트릭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1785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 약 64%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시장 예상치도 12% 상회를 했죠. 네, 여기서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온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미국 전력 시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확대가 실제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좀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이제 핵심 전력 사업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374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제 2분기 신규 수주만 2조 1천억, 수주 잔고는 7조 원 정도 쌓였다는 점에서 결국 이제 지금 보이는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일감까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수주 잔고가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감까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미국 데이터 센터 고객 확대와 이제 배전반과 변압기 생산 능력까지 이러한 증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단순한 전력기기 호황을 넘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가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이제 LS의 핵심 자회사인 LS전선인데요. 네, LS전선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이 1331억 원 정도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분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구간에 있죠.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구리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 전선 가격에는 이제 구리 가격도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의 상승이 외형 성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데이터 센터향 버스덕트 매출 증가입니다. 이제 버스덕트에 대해서 쉽게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대규모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주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일반 제품보다 수익성이 높은 제품인데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매출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온전선과 이런 LS 에코에너지 같은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도 같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가온전선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를 했고, 미국 사업 역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LS전선을 볼 때는 단순히 구리 가격만 올라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 이제 해저 케이블부터 데이터 센터용 버스덕트, 미국 전력선까지 고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실적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LS M&M인데요. 네, 사실 LS M&M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두 자회사에 비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 예상되는 이런 시장도 이제 약 1468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는 이런 예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당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귀금속 가격 하락이라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달러 강세와 이제 특히 이제 황산 가격 상승이 실적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방어해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황산 수출 단가가 증가하고 황산 가격 상승이 좀 이런 실적을 이제 좀 수익성 방어에 좀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황산이 이제 좀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제 최근 황산 가격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오히려 LS M&M의 수익성 개선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LS M&M은 구리와 기금속 가격, 그리고 환율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이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좀 중요한 게 LS 일렉트릭만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LS 전선, LS M&M까지 이런 주요 자회사들의 이익 체력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LS 일렉트릭부터 LS 전선, LS M&M까지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예상되는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데요. 왜 LS의 주가는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전반의 약세와 함께 LS가 약 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주가까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LS 역시 동반 하락한 영향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LS의 밸류에이션을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좀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이제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뭐냐라고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순자산 가치부터 L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과 여러 자산들의 가치를 합쳐서 LS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고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현재 LS는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 약 63%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LS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시장의 평가는 약 37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가치로 좀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주요 지주회사들의 평균 좀 이런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약 53% 수준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주사들의 평균이 53%인데 이제 LS라는 이런 지주사가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높은 부분 할인을 좀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을 앞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중복 상장 이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행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려 볼 건데, 이제 그동안 국내 지주 회사들이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더라도 향후 자회사가 별도 상장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높은 할인을 좀 받아온 구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회사의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된다는 우려 때문에 좀 높은 할인을 받아왔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LS 역시 이제 LS 전선, LS M&M 이러한 비상장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에서 좀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된다면 이제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별도 상장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기 때문에 이제 LS 자체의 가치로 보다 많은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제 중복 상장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 이런 규제가 왜 중요해진 부분이 있냐라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할 상장된 이후에 모회사 할인 논란이 크게 부각된 부분이 있고요. 네, 카카오 역시도 엄청난 논란의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 핵심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이런 주주 가치가 좀 모회사에 대한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된 부분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주들의 이제 반발도 엄청나게 컸었죠.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 따로 상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시장은 그 자회사의 가치를 모회사의 주가에 100%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앞으로 중복 상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된다면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 수 있고 LS 전선이나 LS M&M처럼 아직 상장되지 않은 핵심 자회사들의 가치가 LS 자체의 기업 가치에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LS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지주사 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수급까지 보시면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네, 최근 국내 증시가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었죠. 네, 이쯤 보시면은 7월 31일 빼고 이제 여기 이 주를 보시면 이 주가 서킷 브레이커가 2개를 맞은 좀 역사적인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도 좀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
이렇게 모으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이 LS에 대한 비중을 일부 확대하고 있는 구간이 이게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요. 물론 단기적인 이런 수급만으로 주가의 방향을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이런 순자산 가치의 할인율 축소에 대한 가능성과 같이 함께 보신다면 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볼 수 있는 만한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란의 공격 취소로 인해서 좀 유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오늘 LS라는 지주 회사가 좀 강하게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